자, 안녕하세요. 최근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 그 다음에 코레일에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죠. 왜냐하면 코레일이 자격증을 최대 12점까지 쓰죠. 12점까지 쓰는데 그 중에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사대우인 4점의 가점을 주고 더구나 철도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기계나 전기 같은 공학 계열이 아닌 친구들도 기관사라든가 특히 또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참 많죠. 이런 친구들은 다른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학점은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정 학점을 취득해야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자격증은 학력, 경력 제한이 없고 더구나 1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6번 플러스 알파의 기회가 있죠. 그런데 6번 중에 물론 시험 칠 수 있는 건 2번이고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중간에 수험자가 빠지게 되면 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점이 4점이나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훨씬 시험에 접근하기가 쉽죠.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된 자격증들 보게 되면 철도자가 들어가는 자격증들 보게 되면 철도운송 산업기사가 2번 정도, 나머지 기사는 1번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코레일을 대비하는 친구들, 코레일 입사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따야 될 자격증이 되는 거고 또 철도 관련 학과, 지금 굉장히 철도 관련 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또 최근에는 저도 관여했습니다만은 철도 고등학교도 몇 개가 생겨서 철도 고등학교 학생들도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격증이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어떤 친구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기출문제들을 다 복원시켜서 또 그걸 주는 과정에서 조금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 굉장히 폭넓은 자격증이고 공부할 내용이 대단히 많은데 그동안 기출문제 답만 외워가지고도 2주일 만에 땄다, 3주일 만에 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전반적인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전략, 선택 과목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마땅히 학생들한테 가르칠 과목이 적절치 않아서 철도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1학년 학생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죠. 산업기사는 어떻게 돼요? 2년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등록해야 되고 4년제는 3학년 1학기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럼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2년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하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마땅한 자격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철도교통안전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이 자격증은 경년제였어요. 경년제. 즉 2년에 한 번씩 치는 자격증이었고 주로 철도에 근무하는 기관사나 혹은 지금은 영업사무직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운수직이라고 했어요. 열차를 입판하는 친구들이 따는 자격증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치는 자격증이었는데 어쨌든 이걸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학과에 제안을 해서 정규 수업에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책도 없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그때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
이 자격증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첫 해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거둔 건 아니겠죠. 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2025년이 됐는데, 그럼 2004년도에 치게 되면 2005년도에 시험이 없는 거예요. 경연제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회를 굉장히 슬프게 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그해 벌어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굉장히 강조된 게 뭐예요? 안전이라는 겁니다. 세이프티 퍼스트 이렇게 돼서 안전이 강화되면서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강의가 자격증 시험이 경연제에서 뭘로 바뀌었다? 매년 치는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강의했던 학과들이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왜? 철도 수업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학과 강의를 해서 학생들하고 시험 치고 나서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복원하고 해가면서 교재들을 조금씩 완성시켜 갔죠.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과목 구성과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총 15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CBT 방식으로 치다 보니까 이 15종류를 문제답 이렇게 있어서 그것만 외우고 나는 2주 만에 합격했다.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격한 분들만 올라와 있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38년이나 했고 철도교통안전관리자를 10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하고 특강도 하고 했지만은 2주 만에 이 방대한 과목을 기출문제만 보고 합격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자격증만 가지고 철도회사에 입사할 수는 없죠. 물론 계열사에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자격증은 단지 가점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철도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12점까지 받아야 되니까 더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저 공기업인 코레일이든 메트로든 직업기초능력, NCS라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직업기초능력, 그 다음에 전공 과목만 해도 제가 공기업 기계 출제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출제를 했는데 물론 철도 시험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죠? 철도 관련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기계만 해도 연력학, 재료역학, 유체역학인 3역학에 기계 설계, 기계 재료까지 해야 되니까 공부할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기초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2월에 치고 떨어지고 또 4월에 치고 또 6월에 치고 해서 된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약 4개월 이상을 내가 제대로 두 달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시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음에 시험 치는데 투자하는, 또 거기에 신경을 쓰는 기회비용을 다른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쳤으면 하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주 만에 된다, 3주 만에 된다, 이러기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2주나 3주 만에 합격했다라는 친구들은 대부분 철도 차량 운전면허가 있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아닌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딴 친구들은 뭐는 다 끝내놨고, 철도 안전법,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열차 운전, 그 다음에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철도공학도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이라는 영역에서 상당 부분 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답을 보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전혀 철도 지식이 없는 상태, 일반 대학 친구들 중에서 면허를 땄거나 영업사무직이나 혹은 차량이나 전기 통신 같은 걸 코리얼 시험을 얘기합니다. 노리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물론 되는 사람이 있는데 훨씬 많은 떨어진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시험은 총 125문제를 치게 됩니다. 125문제를 치게 되는데 1교시에 교통법규 50문제를 칩니다. 50문제를 치는데 제가 각 과목마다 세세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큰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철도 안전법입니다. 예전에는 교통안전법 20개, 철도산업발전법 15개, 철도안전법 15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는 출제할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이 철도안전법에서 35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철도안전법이 문제인데 이 철도안전법이 9장 81조나 됩니다. 9장 81조. 제가 어제 철도 관련법 운전면허 때문에 책을 하나 급하게 출판사 부탁으로 썼는데 약 한 700쪽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안전법이 굉장히 방대한 법인데 여기에서 50문제 중에서 35개 가까이 나오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 할지라도 철도안전법만 제대로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이 책의 반 정도 이상은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도안전법에 중요한 골격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최근에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이 그동안 합격률이 80% 정도 나왔었어요. 역시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도 어디에서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80%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 시험이 이번 시험에 1회 시험에 면허 시험 1년에 4번 있는데 1회 시험에 합격률이 30%대가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싹 바꿨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교통안전관리자도 이번에 사건이 생겨서 기출문제가 다 오픈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문제가 20년 이상 강의를 해왔는데 철도안전법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안전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뭐 5개에서 한 7개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통안전법도 10문제는 지켰었는데 최근에는 10문제보다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법규에 뭐가 제일 문제다? 철도안전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안전법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있는 교재들의 요약된 내용만 가지고는 시험을 조금 변형이 되고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딜레마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찍어놓은 강의가 있는데 철도안전법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관리론입니다. 그죠? 교통안전관리론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학생들이 점수 따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수 따기 쉬운 부분은 맞습니다. 왜? 교통안전관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어떤 책도 없습니다. 한 25년 전에 20년이 넘었죠. 20년 전에 어떤 분이 썼던 책이 한 권 있게 됐는데 그 책은 이미 없고 시중에 여러분 아무리 쳐봐도 교통안전관리론이라는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뭐다? 이 교통안전관리론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교통안전관리론에서 매스로우 욕구 5단계나 툴박스 미팅이나 이런 게 왜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그런데 뭐 한 3, 4년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부분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통안전관리론은 별도로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제자가 그걸 참조하시면 될 거고, 이게 25문제인데 이 25문제에서는 어떤 실수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 철도공학입니다. 철도공학인데 이게 참 광범위합니다. 시중에 철도공학책은 몇 권이 나온 게 있습니다. 몇 권이 나온 게 있는데 철도공학은 크게 나누면은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7개 파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철도공학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철도공학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최소 과락을 면하는 걸 우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몇 문제 맞는 걸, 10문제 맞는 걸 우선으로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 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철, 전력 부분까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이 강의하는 것도 무리일 만큼 전공 영역들이 어떤 문제들은 상당히 깊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아야 될 토목 영역, 그 다음에 차량 영역,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신호 영역, 이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아서 과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10개 맞고 10개는 확실하게 맞고 그 이상을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길게 OT하는 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 과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참 많습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저자가 있는 교재는 한 분, 최근에 모 대학 계시는 한 분이 문제은행 형태로 만들어놨고, 나머지 책들은 저자가 없습니다. 그냥 출판사에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뢰가 많이 오는데 좀 부탁한다고, 문제는 갑자기 철도 신호가 쉽다, 열차 운전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철도 신호로 우르르 갔다가 도대체 열차 운전에서 뭐가 나오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돼서 선택 과목을 이거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선택 과목을 전기공학이나 전기공학 혹은 전기 관련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전기이론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회로 이론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회로 이론으로 배우기도 하는데, 전기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전기 관련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선택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대학을 나왔거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어떻게 돼요? 전교의 다른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열차 운전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차 운전을 선택하는 이유는 열차 운전은 크게 운전 이론에 관한 영역과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찾는데 제가 몇 년 걸렸습니다. 열차 운전에서 시중에 있는 책들 혹은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코레일 운전 취급 규정을 집어넣은 경우가 많은데, 코레일 운전 취급 규정은 사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2004년부터 쭉 기억을, 제가 2014년부터 했다 그랬죠. 쭉 기억을 했을 때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운전 취급 규정에서 다음 중 정거장이 아닌 것은 요 문제 외에는 코레일 운전 취급 규정에서 출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어디에 있는 철도안전법 39조에 있는 위임 명령이에요. 그리고 철도 차량 운전 면허의 철도 관련법이 바로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 명령인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합해 놓은 게 바로 여기에 두 개의 규정까지 집어넣은 게 철도 관련법이라는 운전면허 시험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비전공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열차 운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이유는 철도 신호에 관련된 교재가 제대로 시중에 나온 게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능사 책은 나온 것이 있지만 기능사는 계산기를 쓰는 문제고 이건 계산기를 쓰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호 관련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은 선택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열차 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다는 거. 두 번째, 철도 공학에도 무슨 파트가 있다는 거? 운전 파트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철도 공학에서도 뭘 해야 합니까? 열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은 전기를 전공한 친구들은 전기 이론을 하면 되겠고, 물론 철도 신호 관련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이걸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차 운전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철도 공학의 운전 문제, 운전 이론 문제가 2문제, 3문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철도 차량 운전 규칙과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그냥 딱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운전 이론 영역도 면허시험처럼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철도 교통안전관리자를 공부할 때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가 되겠다? 사실은 철도안전법이 됩니다. 그죠? 왜? 35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기출문제의 오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레벨을 높인다 그러면 철도안전법 문제의 레벨을 높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철도안전법 문제 보면은 우리가 불과 3년 전에 쳤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깊이가 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철도공학에서는 어떻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10문제 맞는 걸 일단 맞아놓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공부를 하는 거. 선택 과목은 전공자가 아니면 열차 운전을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있는 기출문제 답만 내고 합격했다라는 부분은 물론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제가 과목당 세부 전략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있습니다. 그죠? 이 교재가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판매되지는 않는데, 제가 4개의 대학, 2개의 철도고등학교의 교재로 집어넣었는데, 이 교재가 일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남아있는 책이 있어서. 그래서 이 교재를 구입하시고 싶은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한테 조치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공부하기 좀 힘들다라는 친구들은 저한테 아마 한 20권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메일이 제가 개인 전화번호는 전화 온 데가 많아서 잘 안 받고 모르는 번호는 제 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철도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답답하신 거, 혹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아닌 철도운송산업기사나 기타 직업 기초능력, 그 다음에 전공 과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고 반드시 본인 전화번호 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 나이 되면 아무래도 인터넷 속도는 많이 자판 속도가 늦죠?
그래서 유선전화로 하게 되면 뭐 5분이면 설명할 걸 글로 쓰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입사시험까지 궁금해한 내용이 있으면 요 메일로 남겨주시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할 말은 참 많으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해 줄 것이고 또 6월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체크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